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광주여대 3대장 중에 한 분이신 최미선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광주여대 신궁 3대장 계보하면은 기보배, 최미선, 안산 이렇게 세 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운데 중추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이 바로 최미선 선수입니다. 최미선 선수는 예전에도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는데 과거에 저승사자라고 불릴 정도로 선수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최미선 선수한테 이렇게 살벌한 별명이 붙게 된 이유는 뭐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특유의 차갑고 무뚝뚝한 표정. 사격 시 좀 표정이 살짝 좀 화난 표정이세요, 이분이. 근데 그냥 원래 표정이 그런 것 뿐이고 실제 성격은 또 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간식 같은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간식 앞에서는 그야말로 세상 천진하게 잘 웃으시더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진짜 이유인데 붙었다면 상대방 선수가 족족 깨져나가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인해서 붙여진 별명이 바로 저승사자입니다. 심지어 같은 한국 선수들조차도 최민서 선수하고 대결을 하게 되면은 아이고 졌구나 라고 한탄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최민선 선수가 아주 압도적인 위용을 보여줬던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최미선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는 이제 무용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다 이제 양궁으로 갈아타신 분인데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 갈아탔으니까 무용했던 기간이 짧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무용을 고민을 해봤을 정도였기 때문에 동작이 굉장히 좀 유연하십니다. 보면요. 최미선 선수 사격 기법을 놓고 보시면 정말 유리하기 짝이 없는데 저는 가끔 보면 신기하더라고요. 저런 동작이 어떻게 저렇게 원활하게 가능할까? 왜냐면은 그 양궁 활을 놓고 보면요. 리커버를 보면은 앞에 이렇게 길다랗게 막대기처럼 튀어나온 거 있어요. 그걸 이제 스테빌라이저라고 부르는데 이 스테빌라이저가 활의 진동을 잡아주는 보조 기구입니다. 뭐 이거 장착한다고 해서 무조건 진동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도와주는 거죠. 양쪽을 이렇게 딱 갈라져서 나온 게 보조 스테빌라이저인데 이 스테빌라이저를 모양을 보면요. 사격을 할 때는 이게 정면 앞으로 나가서 하겠죠. 그리고 활을 쏘고 나면은 왼팔을 사실상 놓기 때문에 보호슬링이라고 이제 줄로 감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활은 아래쪽으로 쏙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동작은 이제 줄로 감았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동작이고 만약에 보호슬링이 없으면 사실은 그 동작이 힘듭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는데 그러면 스테빌라이저가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다가 90도 아래로 딱 떨어지는 게 원래 일반적이에요. 보통은 그런데 최미선 선수 같은 경우는 이게 180도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손목이 어마어마하게 유연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격 끝내고 난 다음에 나오는 저 팔로우 슬로우 동작이 가장 유리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선수가 바로 최미선 선수죠. 말 그대로 이제 물처럼 정말 아주 유연하게 막힘없이 사격 기법을 구사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최미선 선수가 2013년에 처음 국대에 선발이 됩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나가서 2015년에 굉장히 많은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2015년이야말로 최미선 선수한테 있어서는 거의 뭐 이제 본인의 해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었는데요. 이때 당시 최미선 선수는 광주에서 열린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은메달 2개를 획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멕시코에서 열린 월드컵 파이널에서는 개인전과 혼성전에서 모두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때 같이 합작을 했던 분이 남자팀의 이제 김우진 선수죠. 김우진 선수가 원체 이제 좀 짬밥이 되시는 베테랑 선수다 보니까 애지간한 여자 선수분들은 다 한 번씩 이제 김우진 선수가 합작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각기 동메달을 획득을 함으로써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깔맞춤을 해가지고 전부 따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세계 랭킹 1위의 과업을 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민선 선수는 2016년에 또다시 국대에 선발이 돼가지고 리우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된대요. 당시 최민선 선수는 광주여대 선배였던 기보배 선수하고 또 다른 이제 대선배죠. 장혜진 선수. 장혜진 선수 이야기도 언제 한번 했으면 하는데 이분이 참 여자 선수분들한테 이런저런 영향을 많이 끼치셨어요. 장희진 선수하고 함께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을 함으로써 여자 국대지가 올림픽 무려 8연패입니다. 8연패를 달성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도쿄에서 한 번 더 달성하면서 9연패가 됐죠. 그리고 이제 올해 프랑스 파리에서 또다시 단체전 금메달을 딴다면은
무려 10연패. 이게 올림픽 금메달 이런 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10연패씩 가는 게. 하여튼 지금 9연패 온 것도 정말 경이로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데 이후에 벌어진 개인전에서 다소 좀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전에 런던 올림픽 당시 남자 국대팀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누가 가장 강력한 금메달리스트 후보냐라고 했을 때 당시 양궁 황제로 평가를 받았던 임동현 선수, 그리고 최신예로 평가를 받았던 김범민 선수, 아마 둘 중 한 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람들의 예상을 좀 깨고서 장기간 슬럼프를 극복하고 화려하게 복귀전을 했던 오진혁 선수님이 그때 금메달을 따셨어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이변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리오올림픽 여자 개인전도 좀 그런 느낌이에요. 리오올림픽에서도 여자 개인전에서 누가 금메달을 딸 것이냐 했을 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런던 올림픽에서 이미 이관왕을 달성했죠. 그리고 리오올림픽에서도 다시 또 단체전 금메달까지 따신 이미 신궁의 반열에 올라왔던 김호배 선수, 그리고 당시 시점에서 세계 랭킹 1위에 올라섰던 최미선 선수, 광주여대 이제 듀오죠. 이 두 분 중 한 분이 아마 개인전 금메달을 따지 않겠냐라고 그렇게 좀 다들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최미선 선수는 8강에서 만난 발렌시아 선수,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멕시코를 대표하는 정말 유명한 선수인데 한국 선수들하고 이런저런 인연이 정말 많은 선수입니다. 이 발렌시아 선수에게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보배 선수 또한 동메달에서 그치게 되죠. 참고로 기보배 선수가 동메달 결정전에서 깨부순 게 또 발렌시아 선수기도 해요. 그리고 최미선 선수는 훗날에 발렌시아 선수를 다른 대회에서 만나가지고 결국 서력전을 하십니다. 하여튼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정말 인연이 많은 선수가 이 발렌시아 선수인데, 아무튼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았던 게 장희진 선수였어요. 근데 이 장희진 선수가 바로 기보배 선수를 꺾고 신궁을 꺾었죠. 그리고 결승에서 독일의 리사 선수까지 무너뜨리면서 금메달을 획득했으니 이렇게 해서 새로운 신궁의 탄생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장희진 선수 입장에서는 대단히 이제 영광스러운 순간이었겠지만 최미선 선수 입장에서는 다소 좀 씁쓸한 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장희진 선수한테 유감이 있다는 게 아니라 발렌시아 선수에게 패해가지고 8강에서 이제 탈락한 게 본인 스스로에게 이제 좀 화가 났겠죠, 이때 당시에.